네, 김혜영입니다. 명절 마지막 날인데 뭐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저는 그 오전에 산행을 좀 할까, 몸이 좀 찌뿌둥해서 산행 좀 할까 했는데 마땅한 함께 갈 만한 사람이 없어서 포기하고 연구소로 와서 이렇게 이 책 저 책 훑어보고 있습니다. 또 심심해서 오늘도 하나 찍어볼까 하고 지금 또 시작했는데, 오늘은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까 고민하다가 그 고대 철학자 중에 이 플라톤이라고 있죠. 서양 철학에 이제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쓴 티마이오스라는 책을 한번 잠깐 이제 살펴봤는데, 그 티마이오스 플라톤이 이제 여기서 주장하는 건 아니고 뭐 논하는 거죠. 뭐 그 대화처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뭐 우주라든가 인간, 혼, 몸 뭐 이런 거 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희한하게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우주론하고 그 아주 그 같이 이렇게 뭐 논의된 게 없을 텐데, 그때 당시에 그럴 리가 없었고, 근데도 참 그 논법이 유사성이 좀 있다는 것을 좀 발견했습니다. 그 지수화풍, 뭐 땅이라든가 흙이라든가 물, 불, 바람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얘기가 쭉 논술이 되고 있는데, 그 물론 뭐 그럴 거예요. 그 플라톤 이전에 뭐 학자들이 있었고, 또 그런 문화가 있었고, 이 불교에서도 이 석가모니 부처 이전에도 뭐 상당히 있었잖아요. 그 학자들이 끊임없이 있었고, 그 가령 이제 붓다도 이제 나중에 그 명상을 이제 하면서 이제 그 호흡법을 활용하는데, 이 호흡법도 사실은 뭐 지금이야 이제 많이 과학적으로 많이 이제 분석을 하곤 하지만 그 전에도 사실은 있었죠. 석가모니 부처님 그 전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뭐 이 맥이 전혀 닿지 않았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상 체계라든가 그러니까 그 서양과 지금 뭐 엄밀하게 따지면 이 인도 쪽에도 다 저쪽 그 서양에서 들어온 사상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 그때 당시 교류는 없었어도 플라톤이나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이나 뭐 소가모니 부처님 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게 그 교류는 없었어도 그 위에서 내려온 거, 또 소크라테스 그 위에 플라톤 소크라테스 그 위에서 내려온 거하고 비교해 보면 맥이 뭐 다르진 않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탄트라에서 주장하는 것들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도 또 우주 얘기를 하고, 우주의 탄생 얘기, 사람이 만들어진 이야기, 마음, 그 다음에 호흡,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참 흥미가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참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우리가 자식을 낳고, 또 우리는 또 우리 부모 세대에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지고 또 저는 또 우리 아이들을 또 만들죠. 근데 그 만들 때 굉장히 그 닮았다는 그 닮음과 같은 자식을 낳고 또 이어주는
그런 걸로 본다면 우주도 이 조물주가 있다면 그 조물주가 분명히 어딘가에서 어떤 것을 그 본체가 있었을 것이다. 그 본체적인 게 있었으니까 그거와 유사한 것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지구도 마찬가지고. 참 사람도 이제 그런 유사성, 어떤 그 본체적인 게 있고 본질적인 게 있고 거기서 유사함을 이제 만들어서 일부 이제 만들어내는, 이어가는 그거의 연속이라고 한다면 우주도 그런 거 아닐까. 모든 것은 다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어느 날 뚝딱 만들어진 건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 참 그 흥미롭지 않아요? 그런 거? 그 사람의 생김새에도 그렇고 그 사람의 마음도 그렇고 그 움직임, 작용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마도 있었을 것이다. 그 유사한 이유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이렇게 살펴보면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지구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별이라든가 달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호흡을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 호흡이라는 게 우리 육아에서는 어머니 이제 자궁에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가장 먼저 이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게 이제 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상을 가장 먼저 만드는 사람을 이 코, 비자를 써서 이제 비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가장 마지막까지 자라는 게 이제 귀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 이제 귀가 커지죠. 이렇게 계속 자라니까. 어쨌든 육아에서는 어머니 자궁에서 이렇게 일정 시간 이제 성장하다가 이제 때가 되면 문을 열고 탁 나오죠. 그때 호 한다는 거예요. 호한 하고 태어나서 나중에 이제 나중에 세상을 살면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고 병들어 죽을 때쯤 되면 흡하고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하고 태어나서 호하면 태어나는 거고 탄생이고 흡하면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호흡이 지속되면 그게 이제 삶이 이어진다라고 보는데 불가에서는 좀 재미난 건데 호흡을 이 반대로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호는 죽음이다. 그러니까 그 이렇게 그러니까 호는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고 흡하는 게 이제 흡하는 게 있어야 삶이 이제 되는 거죠. 흡하는 게 있어야 이제 삶이고 그게 여기 이제 이런 뭐 작용을 하겠죠. 이 단전까지 내려가야 된다고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제 자꾸 나이가 들수록 올라가가지고 이 가슴에서만 살짝 작용을 하고 내보낸다고 하는데 어쨌든 흡하는 게 탄생이고 하는 게 이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라고. 육아와는 전혀 상반된 그런 이제 논리로 보는데 어쨌든 그 호와 흡이라는 게 지속하면 이제 살아가는 거고 그게 멈추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호흡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호흡이 아주 체계적이고 규칙적이다. 그래서 이를테면 그 내쉴 때 그러니까 흡했다가 내쉴 때 배가 나와야 된다. 흡할 때 배가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걸 뭐 체계적으로 내지는 이제 규칙적으로 하는 것을 이제 요가에서 이제 말하는 호흡이라고 하고
탄트라에서 말하는 호흡은 사실은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굳이 이게 너무 체계화하지 말고 또 규칙적으로도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호흡을 하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뭐냐? 그 흡하잖아. 흡하면 흡했다가 그러니까 흡, 호, 흡호. 이게 말을 늘 하던 말하고 다르게 하니까 좀 헷갈리는데, 호, 응? 호, 흡, 호, 이게 숨을 이게 쉬고 또 이게 숨을 마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거 우리가 빨라서 그런데 호, 흡, 호, 흡,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잠깐 호와 흡 사이, 그러니까 불가에서 말하는 걸로 하면 흡과 호 사이, 그 잠깐 찰나의 시간이지만 그 잠깐 시간이 뭐냐는 거야. 잠깐 시간이. 그러니까 흡하고 호 하는 그 잠깐 찰나의 시간, 그게 이제 자유다 내지는 해탈이다, 열반이다, 이렇게 해석도 막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이제 무의식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호흡하는 거를 무의식 상태에서 사는 거지만, 이걸 이제 불가에서는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제 약간의 의식 단계가 있는 거죠. 그 의식 단계를 거기서 한번 좁으라는 거죠. 그 호하고 흡하는, 그러니까 흡하고 호하는 그 사이, 찰나의 그 사이를 잘 살펴보면 이제 그게 자유고, 이건 이제 삶도 죽음도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잘 우리가 살피면 그게 바로 열반 아니냐, 그게 바로 해탈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호와 흡 사이에 아주 짧은 시간에 정지 상태, 그걸 잘 잡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순간을 잘 잡으면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잡념을 없애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잡념을 없앨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우리가 끊임없이 이게 욕 때문에 산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산란함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의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집중을 할 때 호와 흡으로 한번 해보자. 호와 흡으로 하면 그 사이에 호와 흡은 삶과 죽음이 반복되는 것이지만 삶도 죽음도 아닌 호와 흡 사이에 찰나의 시간을, 찰나의 그거는 잘 잡아내면 그게 이제 깨달음의 상태다. 잡념이 사라지는 거죠. 다 사라지는 거죠. 그게 지속되고 반복되면 그게 곧 깨달음의 상태고 해탈의 상태가 아니겠느냐, 이런 것이죠. 그 여러 가지 수행법 중에 발을 든다, 발바닥을 든다, 발바닥을 앞으로 전진한다, 앞으로 전진하다가 다시 놓는다, 발바닥을 든다, 앞으로 전진한다, 발바닥을 놓는다. 발바닥을 걸어가는 자세죠. 걸어가는 자세, 발을 계속 뛰잖아요. 뛸 때마다 그 발바닥에 집중을 해서 든다, 진행한다, 닫는다, 내딛는다, 든다, 진행한다, 내딛는다. 이거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거기다 집중하면 이제 다른 산란한 마음이 싹 사라질 수 있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이제 수행법으로 많이 쓰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얻어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쓰죠. 그 무엇인가를 재물을 만들어내서 그 재물로 하여금 또 쓰죠. 그러니까 들어오고 쓰고, 들어오고 쓰고, 그 들어오고 쓰는 과정이 우리가 이제 삶과 죽음인데, 들어오는 게 삶이라고 한다면 내보내는 건 죽음, 수입하는 게
삶이다 그러면 수출하는 거는 죽음이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빠르게 반복이 되는데 그 중간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내보내는 것도 아닌 중간 지점을 우리가 잘 살피고 그것을 어떻게 거기는 삶과 죽음이 없는 상태고 그리고 그런 찰나의 시간이지만 그런 걸 자꾸 찾아내는 작업을 자꾸 하면 그것이 곧 고통이 없는 그런 삶이다. 깨달음의 정점이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참 그 우주의 운동. 우리가 왜 오늘도 이제 추석 명절을 지나서 이제 이틀이 됐지만 이 달이 찼잖아요. 달이 꽉 찼잖아요. 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그러지죠. 쫙.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호흡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호흡 단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가을이지만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동지를 향해서 겨울을 향해서 쫙 가죠. 그러면 겨우 동지까지 가면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낮이 짧고 이제 밤에 이제 최고의 이제 정점이 되겠죠. 지금은 이제 하지를 지나서 계속 동지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호흡. 그러니까 동지에서 다시 또 반전해서 다시 또 하지를 향해서 쫙 또 진행하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하나의 호흡 단계가 아닌가. 정오가 딱 되면 정오라는 게 존재하느냐? 우리가 그냥 인식 체계로서의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지. 그 단계, 그 짧은 엄청나게 짧은 그 찰나의 시간을 우리가 잡아낼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 덜 받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돈 버는 거,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조직 문제, 우리 나라의 문제, 우리 지구촌의 사람들의 삶의 문제, 이게 우주의 문제 이런 것까지 쭉 해보면 호흡하고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호흡이라는 건 육체와 이게 결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사그러지면 호흡도 자연스럽게 사그러지죠. 그러니까 이 육체라는 것은 곧 이 지구와 같고 지구는 또 다른 지구가 또 있겠죠. 엄청난 지구가 또 많이 있겠죠. 그런 지구들이 하나의 이제 호흡 이제 어떤 본체가 있고 거기서 호흡을 계속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그 호와 흡을 가지고도 우리 삶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둘러봤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